안녕하세요. 한 2분, 3분 정도 있다가 시작할게요.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1분 정도만 있다가 시작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리 5주차 알고리즘 스터디. 오늘은 완전 탐색 브루트포스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완전 탐색이란 우선 무엇인가?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그냥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다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입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자전거 자물쇠가 네 자릿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0000부터 시작을 해서 9999까지 총 10의 4승 가지수를 전부 다 시도를 해봐야겠죠. 답을 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조사해서 정답을 찾는 방법을 이제 브루트포스 완전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완전 탐색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가능한 경우의 수를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이 문제가 가능한 수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만한 연산을 한다.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프로그램이 작동을 할까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런타임이 너무 길게 되거나 이러면은 답을 구할 수 있어도 막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선 이 문제의 경우의 수가, 모든 경우의 수가 해결 가능한지 안 한지를 우선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고려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자물쇠가 네 자릿수인데 그러면은 000부터 99까지 다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실제 답을 구할 수 있는지도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이제 완전 탐색의 종류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맨 처음에 말했던 브루트포스 기법인데요. 브루트포스 같은 경우는 반복문, 그리고 조건문을 통해서 아니면 뭐 반복문이 아니라 제기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단순히 찾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만약 예를 들어 인간이 1초에 000에서 001 바꾸는 거를 1초가 걸린다 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 10의 4승이니까
0부터 9가 첫 번째 자리에 10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10가지 경우의 수, 세 번째도 10가지 경우의 수, 그렇게 네 번째까지 10가지 경우의 수니까 이것들을 다 곱해보면 10의 4승이 나오는데, 인간이 한 자릿수를 이제 시도해볼 때마다 1초가 걸린다라고 하면 이제 대략 166분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뭐 컴퓨터는 0.0001초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풀겠지만요. 이렇게 아까는 가능한 모든 수를 다 고려해 본 건데, 백트래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백트래킹도 완전 탐색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조건문이 첨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비밀번호를 까먹었는데 결국 내가 하나 알고 있는 힌트가 있다면 각 자릿수들의 합이 7이다.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가지를 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원래 전체 경우의 수에서 조금 더 적은, 원래 모든 경우의 수보다 조금 더 적은 경우의 수를 보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백트래킹은 재기함수를 이용을 해서 해를 찾아가는 도중 해가 될 것 같지 않은 경로가 있다면 더 이상 가지 않고 되돌아가는 기법입니다. 이따가 조금 더 코드를 보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럼 완전 탐색을 어디서 많이 쓰느냐라고 하면은 뭐 거의 모든 문제들에서 다 쓸 수가 있죠, 우선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주 쓰이고 더 자주 쓰이고 더 많이 쓰이는 분야가 이제 순열, 조합, 중복 조합, 중복 순열 등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이제 계산을 할 때 완전 탐색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순열이라는 거는 permutation, P라고 하죠.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임의의 수열이 주어졌을 때요. 그 수열에 있는 원소들을 서로 다른 순서로 연산하는 방법 혹은 나열하는 방법,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PN은요, N팩토리얼이었었죠. NPN은.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경우의 수는 N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1, 2, 3, 4가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있대요. 1, 2, 3, 4. 이 1, 2, 3, 4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줄 세우기 위한 순서가 있고, 순서가 중요하고,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 맨 첫 자리에 1, 2, 3, 4 4명이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한 명이 뽑혀서 들어갔으니까 3명 중에 1명, 3이 되겠죠. 3.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1. 그래서 4P1 곱하기 3P1, 2P1 이렇게 해가지고 1P1까지 이걸 다 곱한 게 결국은 4팩토리얼이니까, 그래서 순열을 사용을 하면요 팩토리얼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한 11팩토리얼 정도가요, 한 3,900만 정도가 나오는데, 3,900만, 네, 3,900만, 대략 4,000만 정도가 나오는데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이 이상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가 1초 안에 계산할 수가 없는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한 10일까지는 이제 완전 탐색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이 되는 수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순열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조합인데요. 조합은 컨비네이션이죠.
n개의 원소 중에 얼개를 택하는 방법, 경우의 수. 이는 이제 n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에서 얼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만드는 것 혹은 찾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걸 다시 보자면은 어떤 셋이 있는데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뭐 1, 2, 3, 4, 5, 6 뭐 이렇게 6가지 원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방금 말했다시피 n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에서 얼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1이 어떠한 subset에 뭐 A라고 할게요. A에 포함되는 경우,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3이 포함되는 경우, 포함이 안 되는 경우, 4가 포함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 모든 어떤 집합 S에 부분 집합들의 개수는 결국 2의 n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의 6승, 공집합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문제에서도 조합을 찾는 문제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조금 이따가 예제를 하나 같이 볼 건데 그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완전 탐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완전 탐색이라는 거를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시도해보는 거니까 뭐 몇 중 포문을 쓰던 간에 그냥 포문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뭐 포문을 100개를 써야 되는 경우, 뭐 1000개를 써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일이 더 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재기함수를 통해서 그렇게 중첩된 포문을 이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죠. 보시면은 방금 위에서 말했다시피 이제 부분집합 문제를 예로 들면요. 만들고자 하는 부분집합을 S'이라고 할 때 S'은 비어있는 공집합부터 시작을 해서요. 각 원소에 대해서 포함이 되면 이제 S'에 집어넣는 거고 포함이 되지 않으면은 네, S'을 그대로 재기함수에 넣어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서브셋을 구할 때 보통 비트 마스킹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두 가지 선택을 가질 때 사용이 됩니다. 뭐 순열도 뭐 이걸로 구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문제를 몇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순열 문제예요. 어떠한 입력값 n이 주어졌을 때 이제 1부터 n까지의 수로 이루어진 순열을 사전순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래요. 그럼 순열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1, 2, 3과 3, 2, 1은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n이 주어졌으면 1부터 n까지 S로 이루어진 순열을 사전속으로 출력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이다 라고 하면은 1, 2, 3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1, 3, 2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2, 1, 3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3, 2, 1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첫 번째랑 요거는 원래 조합 같으면은 같은 경우의 수인데 순열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경우의 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코드를 보시면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는 n을 입력값 n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used 배열을 n 플러스 1 크기로 다시 재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run이라는 제기함수에 0이라는 것은 레벨 0부터 시작하겠다는 거고요. 제기함수의 레벨 0부터 시작을 해서 이 빈 스트링에다가 이제 내가 선택한 숫자들을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run이라는 제기함수는 여기 보시다시피 레벨이라는 파라미터랑 스트링 패스라는 문자열이 있죠. 근데 문제에서 나왔듯이 1부터 n자릿수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출력하라 그랬잖아요. 순열로.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레벨이 제기함수의 깊이가 이제 n이 되는 순간에는 이제 그 만들어진 패스, 여기서는 뭐 1, 2, 3, 2, 3,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를 출력하고 이제 되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닥 조건 베이스 케이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레벨이 n이 되면은 다시 이제 이전 단계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다른 걸 한번 탐색을 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for문 같은 경우는요, 1부터 n까지 이제 한 개를 뽑는 거예요. 한 개씩을 뽑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n이 3이라 그랬으면은 1부터 3,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자릿수에 이제 어떤 숫자를 쓸 것인가 라고 고르는 작업이죠. 근데 고른 그 숫자가 만약에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서는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ontinue문을 써서 이 밑에 있는 코드를 무시하고 그 다음번 숫자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만약에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 숫자를 이제 사용을 했으니까 used i는 1이라고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레벨에다가 레벨 플러스 1에다가 이제 내가 현재까지 온 경로를 전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pass 플러스 i를 스트링으로 만든다. 그러면 원래는 빈 문자열이었었는데, 여기 빈 문자열이었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을 골랐다라고 하면은 1이 되겠죠. 현재 이 스트링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레벨 n까지 가게 되면은 그 내가 현재까지 왔던 경로들을 출력을 하고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리턴을 할 때 이제 그 원래 사용했다고 표시했던 거를 0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열을 표현을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분 수열의 합이라는 문제인데요. 어떤 n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수열이 있을 때 크기가 양수인 부분 수열 중에서 그 수열의 원소를 다 더한 값이 s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래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뭐 마이너스 5, 4, 3, 마이너스 2, 1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몇 개를 뽑았을 때 그걸 더한 값들이 s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조합 문제죠. 네. 조합 문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네, n이 20보다 작거나 같고 s는 10만보다 작거나 같고, 뭐 정수의 절대값은 뭐 10,000을 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나와 있네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결국은 뽑아야겠죠. 어떤 n개의 정수를 하나의 셋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셋 안에서 부분 집합을 뽑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집합을 더했을 때 이제 그 값이 s가 되면은 카운팅을 하나 해주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한번 풀면 될 것 같고, 한번 코드를 보시면요. 우선 메인 함수에서 그 이제 집합의 크기와 그 부분 집합들의 합을 했을 때 나와야 되는 값 s 이렇게 입력을 받고요. 어레이의 사이즈를 n으로 지정을 해주고 n개의 원소들을 어레이에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기함수를 제가 짜봤는데요. 0, 0, 0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레벨이 0부터 시작을 해서 스타트는 이제 내가 몇 번째 원소부터 고를 것인가를 지정해주는 그런 파라미터고, sum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떤 부분 집합의 합을 구해놨는데 그걸 표시를 해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부분 집합의 원소들을 다 더한 값들을 여기 이 파라미터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기함수를 한번 보시면은 네, 레벨이 0이 아니면 이 뜻은 뭐냐면요. 공집합은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은 제외를 하고, 그쵸? 첫 번째 단계니까 0이. 만약 현재 내가 뽑은 부분 집합들 중에 그 원소들을 더한 값이 만약에 s다 라고 하면은 이제 카운팅을 해주고 다시 또 재기를 들어갑니다. 보시면 폼을 보시면요. start i가 start부터 시작을 해서 어레이 사이즈만큼 i++를 하면서 해주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은 아까 저희가 순열을 했었을 때는요 요거였었죠. 뭐 예를 들어 1, 2, 3, 4라는 게 있으면은 요것들은 이제 순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 2, 3, 4가 뭐 첫 번째다라고 하면은 뭐 4, 3, 2, 1 이런 경우도 서로 상이하다라는 거죠. 근데 조합은 이 두 개가 같은 경우니까 그 경우를 고려해주기 위해서 스타팅 포인트를 이제 적어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스타팅 포인트를 강제해 놓으면은 결국은 오름차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소들의 인덱스가 결국은 순열이 아닌 조합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0번째 원소부터 탐색을 하는데 그 다음번에는 뭐 내가 현재 3번 원소를 골랐다라고 하면 그 다음 원소는 i+1이기 때문에 4번 원소부터 그 어레이 사이즈 안에 있는 원소들을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재기 레벨마다 물론 레벨이 0일 때는 제외하고 그 모든 부분 집합들의 합이 S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풀 수는 있죠.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이 방식이 좀 더 편해서.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조합에서도 이제 부분 집합, 네, subset 구할 때 비트 마스크를 많이 사용해요. 비트 마스크가 무엇이냐? 이제 이진수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할 때 인트형이 있고 인트형이 있죠. 정수형. 네. 정수형은 보통 4비트, 4바이트. 네, 4바이트.
4바이트가 있죠. 뭐 예를 들어 현재 내가 원소의 개수들이 뭐 예를 들어 20개다 라고 하면은 20개다 라고 하면은 이 원소를 내가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를 체크해주기 위해서 보통 used 배열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해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메모리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빠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진수 체계로 한번 보자 라는 겁니다. 이 int라는 자료형을.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진수로 나타내 보면은 2, 5, 0, 2, 2, 1, 2, 1, 0 해가지고 1010이 되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어떠한 정수 자료형을 이진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10 같은 경우는 10, 10이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10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뭐 예를 들어 4가지 원소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최상위 비트는 4번째 원소를 사용했다. 0이라는 거는 3번째 원소를 사용을 하지 않았다. 1이라는 거는 이제 2번째 원소는 이제 사용을 했다. 라고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진수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네. 보통 이제 int형이요. int형. 뭐야 이거. 네. int형이 네. 21억 정도를 나타내니까 네. 21억 정도를 나타내니까 그래도 한 뭐 2에 한 32비트 정도까지는 나타낼 수 있겠다. 31비트까지는 나타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nt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에서 20개의 원소가 있는 셋이 있는데 그 부분 집합들을 이제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아니면 뭐 조합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0번째 집합, 아니 첫 번째 집합을 골랐다 라고 하면 여기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집합을 골랐다 하면 0이 되는 거고 뭐 31번째를 했다 라고 하면 그 원소를 골랐다 라고 하면 여기 1이 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 마스크라는 걸 한번 알아봤고요. 보통 비트 연산이 일반적인 오퍼레이션보다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좀 더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메모리상으로도 좀 더 아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2가지 선택으로 구성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원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그거를 체크를 해두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다시 예를 보면은 원소가 5개인 집합들의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은 각 집합의 원소가 해당 부분 집합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2가지 경우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자리 이진수를 활용해서 제가 아까는 31개로 했지만 5개짜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걸 체크해 놓은 걸로 각 원소들의 포함 여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비트 마스크를 사용해서 또 완전 탐색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어떤 सब셋이 1, 2, 3, 4, 7, 10이다 라고 하면은 공집합은 0인 상태겠죠. 전체 0000은 10진수로도 0이니까. 그리고
첫 번째 원소를 포함했다 라고 하면 여기다 1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소다, 두 번째 원소를 썼다 라고 하면 여기 1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럼 이거는 이진수로 2니까요 이건 1이고, 요것 같은 경우는 4랑 10을 포함한 경우, 요거는 전체 다 포함한 경우, 이런 식으로 부분 집합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마스크에 관한 문제를 조금 보면은, 어떤 비어있는 공집합 S가 주어졌을 때 아래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add x는 s에다가 x를 추가한다. 그러니까 집합에다가, 원래는 집합이 공집합인데 그 집합에다가 x를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add x는. remove x는 이제 s라는 집합 안에 x가 있으면은 그거를 꺼내겠다라는 거죠. 빼겠다라는 거. 그리고 체크 같은 경우는 이제 s에 x가 있으면은 1을 출력하고 없으면 0을 출력하는 그러한 연산이고요. toggle x는 이제 x가 있으면은 x를 제거하고 없으면 x를 추가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all은 뭐 예를 들어 공집합인데 all을 사용했다, all이라는 연산을 사용했다 라고 하면 1부터 20까지 전체 다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있는 집합으로 바뀐다 라는 연산이고요. empty라는 거는 뭐 여기 있는 s가 1부터 20까지 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었다라고 하면은 empty는 공집합으로 바꾸겠다라는 연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비트 마스킹으로 이 문제를 풀 건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간편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학교에서도 배웠고 스스로 공부하기도 했고, 저희가 비트 연산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5월 연산은 1과 0을 5월 하면은 1이 되고 0과 0을 5월 하면은 0이 되고, 그러니까 1이 한 개라도 존재를 하면은 1로 만들어버리고 둘 다 0이어야지만 이제 0이 되는 그런 연산이었죠. 그 다음 AND 연산 같은 경우는요, AND 연산 같은 경우는 둘 다 1인 경우에만 이제 1이 되는 그러한 연산이었고요. XOR 같은 거는 비트를 반전시키는 연산이죠. 그리고 NOT 같은 경우도 NOT은 이제 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오퍼레이션들을 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 보시면 여기에 인풋은 뭐냐면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문자열. 그래서 인풋을 받았는데 만약 그 인풋이 add다 라고 하면은 1을 왼쪽으로 넘버만큼 쉬프트 시킨 거를 현재 내 비트, 현재 공집합하고, 뭐 공집합이 아닐 수도 있고 공집합하고 5월 연산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을 왼쪽으로 2 옮기라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4비트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1이 되고 0이 되는 거겠죠. 근데 원래 원소가 현재 S가 셋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서 공집합이었다 라고 하면은 이거 두 개를 5할 연산을 하면은 결국은 0, 0, 1, 0이 되는 거니까 세 번째 원소가 이제 집합 안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add 연산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remove 연산인데요. remove 연산은 그 num 번째
원소를 셋에서 제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0, 1, 0, 0이 현재 집합의 상태면은 이제 넘번째 원소를 제거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두 번째 원소를 지워라 라고 하면은 1을 왼쪽으로 두 번 시프트를 시켜요. 우선 이 뜻은 뭐냐면 요거랑 똑같은 거죠. 요거 그러면은 0100이랑 뭐를 하냐 이게 아니고 이 비트들을 다 반전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1, 0, 1, 1이 되겠죠. 이거를 AND 연산을 하면은 01은 0이고요. 01은 0, 01은 0, 01은 0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원소가 빠지게 되는 거죠. 원래는 있었는데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remove를 구현을 해봤고 낫을 붙여서 비트를 반전시켜서 그 다음 체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101이다. 근데 내가 지금 첫 번째 원소가 0번째 원소가 있는지 궁금하다 라고 하면은 1을 0번만큼 시프트를 하면은 이건 결국 0, 0, 0, 1이 되니까 이때 이거 두 개가 AND 연산을 하게 되면은 1이 나오겠죠. 1이. 근데 그게 아니면은 0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1을 넘버만큼 시프트 시킨 거랑 현재 있는 이 셋과 AND 연산을 해서 그게 만약에 1이면은 거기에는 원소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땐 1을 출력을 해주고요. 예를 들어 1, 0이다. AND 연산을 했는데 이러니까 0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는 원소가 없다라는 거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럼 여기에 0이고 난 지금 이제 두 번째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S에. 그러면은 1을 이만큼 시프트를 시키면은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이거 두 개를 AND 연산시키면은 0, 0, 1, 0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1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문이 참이 돼서 1을 출력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0을 출력하면 되고요. 토글 같은 경우가 뭐였었죠? x가 있으면 x를 제거하고 없으면 x를 추가한다. 이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진수가 있으면은 거기 넘버만큼의 1을 시프트하고 그 다음 XOR 연산해주면 비트가 반전되니까 있으면은 없고 없으면은 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연산이 되는 거고요. 올 같은 경우는 1을 21만큼 시프트를 해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4비트에서 보시면 1을 5만큼 시프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0, 0, 0, 0이죠. 0, 1, 2, 3. 4. 4만큼.
하나, 둘, 셋, 넷, 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빼기 1을 해주면은, 5가 맞네. 죄송합니다. 네, 빼기 1을 해주면은, 1을 빼주는 거니까, 이게 사라지고, 조금 더 깔끔하게 하면은, 네. 여기서 1을 빼주면은, 0 되고, 1, 1, 1, 2니까, 계산해보면 1, 1, 1,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원소가 다 존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올 연산을 구현을 해주고요. MT 같은 경우는 그냥 0이기 때문에 0이라고 그냥 대입 연산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트 마스킹을 사용해서 그리고 비트 연산들을 사용해서 조합 그리고 부분 집합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건 그냥 완전 탐색 문제예요. 백트래킹 완전 탐색. 네. 어떤 정수 4를 1, 2, 3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총 7가지가 있대요. 합을 나타낼 때는 수를 한 개 이상 사용해야 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당연히 조합이죠. 네. 조합이에요. 네. 그래서 조합을 구해야 되는데 정수 4를 1, 2, 3 합으로 나타내는 조합을 나타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가 이제 입력이 받아지는데 이렇게 템프가 입력을 받는데 1, 2, 3만을 사용해서 그것들만을 더해가지고 템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해시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해시를 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냐면요. 보시는 분들은 그냥 어떠한 배열인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배열인데 네, 해시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배열인데 인덱스에 어떠한 형태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뭐 스트링이 들어가도 되고 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되고 네 여러 가지 뭐 캐릭터 문자가 들어가도 되고 뭐 이런 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간단하게 말하면 해시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해시를 사용해서 중복을 피했는데요. 그래서 C++STL 맵을 이렇게 선언을 해놨고 템플 받은 후에 이제 재규함수를 탑니다. run 여기 공백 문자는 이제 내가 어떠한 원소들을 택했는지 1을 택했는지 2를 택했는지 3을 택했는지 라는 거죠. 네. 템프는 그거예요. 여기서는 합이겠죠. 합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했을 때 나와야 되는 합.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 템프가 0이면은 뭐 이렇게 되냐면 내가 만약 1을 골랐다라고 하면은 현재 입력받은 값 템프에서 i를 빼준 다음에 다음 제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템프가 0이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연산을 진행할 게 없다라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그 원소가 지금 해시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없으면은 그건 새로운 조합이니까 카운팅을 해주고 리턴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템프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러한 조합은 만들어봤자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포문을 보시면 run을 하는데 현재 내가 1을 선택했는지 2를 선택했는지 3을 선택했는지를 문자열에 이렇게 플러스를 해줘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템프에서 i를 빼줬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 재기함수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문제였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해시를 사용해서 중복을 피했다, 조합을 구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 오늘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간단하게나마 이론적으로만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뭐 우선 그래프 이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어떤 경우의 수인데 살짝 뭔가 숫자에서 노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러한 그래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그냥 스타팅 포인트라고 하고, 이 그래프를 순회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BFS, DFS. DFS는 Depth First Search, BFS는 Branch First Search. 이런 식으로 모든 노드들을 탐색을 해주는 알고리즘인데, 결국 이것도 완전 탐색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결국 모든 노드를 다 탐색하는 거니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게 이제 Q스택하고, 두 번째 했던 게 정수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었지? 뭐 했었지? 뭐 디핀가? 뭐 그런 것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완전 탐색까지 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복습한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복습 문제를 낼 거예요. 백준에다가. 그럼 한번 풀어보시고 풀이를 들으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나가실 분들 나가셔도 돼요.